이분이 컨텐츠 제작 실습을 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기록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베이스 마케팅 스쿨에서 마케팅 강의 첨삭을 맡고 있는 최혜영입니다. 저는 컨텐츠 마케터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NHN 일본 지사에서 웹툰 서비스 마케터로 3년, 배달의 민족에서 프로모션 페이 도메인 마케터로 2년, 그 다음 라인프렌즈에서 신사업 마케팅 1년, IT 유니콘 기업에서 1년 반 넘게 B2B 마케팅, 지금은 이제 6번째 회사에서 뷰티 B2C 크로스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으로는 9년, 10년 차인데 여러 업계를 텀없이 계속 이직하면서 비슷한 연차분들에 비해서 서류가 떨어져 본 경험도, 붙어본 경험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로베이스 스쿨 1기부터 첨삭 멘토로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적어도 200~300분의 서류를 피드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답을 가진 건 아니지만 이런 앞선 경험들과 재직 중에 면접관으로서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서류 피드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컨텐츠 마케터 포트폴리오 2번째 피드백 시간인데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기 좋은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꿀팁, 면접 예상 질문, 대처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의 경우는 표지에서부터 디자인 요소가 화려해서 디자인에 강점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인상을 명확하게 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였어요. 인덱스에서부터 디자인이라는 목차를 잡아주셔서 디자인 센스 같은 것들도 같이 동시에 녹여내신 포트폴리오인데요. 단순히 결과물만 자랑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디자인을 구성했는지 기획 의도를 설명하시는 식으로 디자인을 보여주신 게 인상적이었어요. 광고 집행 인턴십이라는 이 첫 번째 목차를 첫 번째 순서에 두신 건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프로젝트는 상단에 배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 진행하신 콘텐츠 실습과 유가 광고 집행 두 개 중에 뭘 먼저 보여주실지 고민된다면 당연히 실제 외부에 노출된 유가 광고 집행과 같은 임팩트 있는 프로젝트를 맨 위에 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처럼 대목차가 여러 개이신 분들은 이렇게 표지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간략한 기간이나 이런 설명까지 있으면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프로젝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좋은 요소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스노우볼 미니 인턴십처럼 프로세스가 여러 개로 나눠진 복잡한 프로젝트일수록 첫 번째 장표에서 요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니 인턴십이 뭔지 설명하는 부분과 결과,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요약 페이지에서 깔끔하게 정리되고 있고요. 그 다음 장부터는 디테일이 설명되고 있어서 이제 뒤쪽 내용들이 조금 길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우선 첫 번째 장표에서 서머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 서머리만으로도 충분히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는 해요. 결국 첫 번째 장표에서 최대한 통일성을 가지고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인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제로베이스 스쿨 커리큘럼 중에서도 기업과 연계되는 실무 경험과 같이 복잡한 프로젝트일수록 첫 번째 장표에서 요약을 해보시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장에서 프로젝트의 결과와 개요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뒤에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시는 게 집중력도 유지되고 읽기에도 좋습니다. 서류를 처음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장표에 개요와 결과를 넣으실 수 있는 구성으로 통일성 있게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엔 조금 아쉬운 지점은 컨텐츠의 내용을 본문 자체를 그대로 노출하거나 단순히 수치를 비교해 주시는 장표를 넣어주신 부분인데요. 수치를 그대로 작성하고 나열하기보다는 이 0.67%나 0.36이 의미하는 게 뭔지, 초록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해 준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같은 그 수치들에 대한 해석,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까지도 보여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단순 참고지표로 분석 내용을 제시하시고 실질적인 수치와 관련한 해석을 강조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그 프로젝트의 가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수치 분석 자체가 다소 부족한 점은 아쉽기는 한데 여기 작성해 주신 것처럼 CTR, CPC, 지출 금액처럼 지표들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면접에서 지표의 의미와 이들의 향후 방향성 같은 것들을 명확히 본인의 해석으로 서술하실 수만 있으면 충분히 어필하실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로서 자리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치만 나열되어 있는 장표를 만나게 되면 당연히 면접관 입장에서는 지원자분께 이 수치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뭔지 해석을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 본인이 광고 성과를 분석했거나 다양한 지표로 분석이 되어야 되는 수치를 포트폴리오에 넣었으면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혹은 이 수치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다음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까지도 깊게 고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의 22페이지까지의 포트폴리오를 본 소감은 한 프로젝트의 분량에 너무 많은 소모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보통은 제가 받아봤던 신입 포트폴리오 기준으로는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되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제일 많은데 이제 담당자가 서류 검토를 한 개만 하는 걸 아니라는 걸 가정하면 42페이지 분량이 많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미니 인턴십의 내용을 20페이지 이상 작성을 하셨다 보니 읽으면서 이분의 역량을 파악해야지 라는 느낌보다도 한 프로젝트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조금 급급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분이 컨텐츠 제작 실습을 하시면서 배운 점, 교훈, 인사이트를 포트폴리오에 기록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컨텐츠 마케팅 스쿨에서처럼 카피라이팅, 컨텐츠 제작 과정 같은 게 있으시면 여기서 정량적인 수치가 나오진 않더라도 본인이 어떤 성장을 이뤄냈는지와 같은 교훈을 작성해 주시는 건 너무 좋은 포인트세요. 이제 이렇게 마케팅 교육 과정을 이수하셨거나 대외 활동 같이 공식적인 실무 경험은 아니더라도 결과문 설명에만 치중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걸 배우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는지를 포트폴리오에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 포트폴리오에서는 효율이 좋지 않거나 실패한 프로젝트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좋지 않았던 점이나 효율이 낮았던 점, 조금 좋지 않은 평가를 들었던 부분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다음 방향성까지 제안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실력 있는 지원자로 보이실 수 있거든요. 또 이런 부정적인 결과나 좋지 않은 피드백을 그대로 작성해 두게 되면 해당 피드백을 듣고 어떤 개선점, 어떤 다음 방향성을 발견하셨냐 같은 면접 질문을 대비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반드시 아쉬운 결과의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그 결과를 분석해보시고 잘 안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같은 방향성을 꼭 고민해보시고 그 고민의 결과를 작성해 놓으시거나 면접에서 대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도 우리 회사에 이분이 들어와서 프로젝트에 실패를 겪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 실패의 분석 인사이트를 레슨런 삼아서 다음 잘 될 프로젝트를 하실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는 개인적으로 5점 만점에 3.5점 의견 드립니다. 1점 정도는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로 두고요. 4점부터라고 생각하면 기본 구성에서 마지막 감사합니다 장표가 빠져있는 부분이라거나 3개의 목차 중에서 1번 목차에 과하게 비중이 쏠리는 바람에 분량 조절에 조금 실패하신 부분이 살짝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치만 두 번째나 세 번째 목차에서 컨텐츠를 보여주실 때 컨텐츠의 상세한 디테일들보다도 각각의 요소를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how, why의 관점의 기획 의도를 잘 요약해 주신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자인 센스에서 오는 서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고 통일성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폰트나 서식 같은 부분이 잘 닦여 있다는 게 다른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소에서도 반대로 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포트폴리오 피드백과 예상 질문,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동일 직무 합격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적합하게 반영하는 것 또한 포트폴리오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합격자 포트폴리오 구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카카오, 대학네일, 달바, 지그재그 같은 대기업, 중견기업, 유니콘 기업까지 콘텐츠 마케터로 합격한 포트폴리오를 아래 링크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본인의 역량이나 경험에 따라서 목차 구성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목차 구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목차를 설정해 두셨다면 중간중간 본문이 나오기 전에 대목차에 표지를 두셔서 서류 담당자도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장치로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포트폴리오 구성 요소 중에서도 성과와 인사이트는 포트폴리오의 핵심이에요. 포트폴리오에서는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성과나 인사이트를 얻었는지를 잘 드러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 실습에서 맞춤법의 중요성이나 하다못해 구성 방식을 배웠다 라는 것까지도 여러분의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잡한 프로젝트일수록 첫 장표의 요약을 잘 담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복잡한 프로젝트를 다룰 때는 첫 장표에 프로젝트의 개요와 결과를 간략히 요약해주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프로젝트를 모르는 사람도 이 프로젝트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what,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how, 제일 중요한 내가 어떤 역량을 성장시키고 어떤 평가를 들었는지, 어떤 수치적인 변화를 이뤄냈는지라고 할 수 있는 성과, 결과, 인사이트로 이루어지는 what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더 설명하고 싶은 디테일은 첫 번째 요약 장표가 아닌 두 번째 장표부터 설명을 이어가 주세요. 네 번째로 면접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 그 다음 실패한 프로젝트도 다음 방향성을 제안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 면접에서는 포트폴리오에 기재한 기획 의도나 각 요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각 포인트가 어떤 배경과 목적에서 나왔는지 충분히 정리해 두시면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수치나 지표들 또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더불어 실패한 프로젝트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포트폴리오에 실패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이나 다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다음엔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 라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메시지와 인상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 내용과 아까 언급했던 합격생의 포트폴리오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잘 다듬어 보시면 합격률이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화 할 만한 것들이 없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이 안 오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빵빵하게 만들어줄 프로젝트들과 실무 교육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제로베이스 마케팅 취업스쿨을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포트폴리오 잘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기업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